3부까지 넘어왔는데요. 무명일기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니 왜 이렇게 유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딥하게 가냐, 왜 이렇게 분위기 다크하냐 그럴 수 있는데요. 진짜 오늘 저희 이번 달 특집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날이잖아요. 비 내려서 착잡하고 막걸리 막 땡기고 이러시는 분들이 조금 말씀하시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우울합니다. 예. 분위기 아셨겠지만 김혁주 대표님 2부 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 비밀을? 아니 이걸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고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예. 편집장이 이번에 편집을 어떻게 했길래 김혁주 대표가 사라졌지 이럴 수가 있어서 비방용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이런 방송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그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많으면 일부러 그 녹음 내용을 3부로 만들어서 예. 2부 때는 김혁주 대표님이 없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만 쭉. 나갔다 오는 걸로. 네네. 예. 잠깐 나갔다 오시라고 하거나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미팅을 하자고 바깥에 잠깐 데리고 나갔다 오도록 하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부에서 키친5 이야기를 들었고요. 2부에서 무명일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3부에서는 2부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콘텐츠가 어떻게 이렇게 끌고 오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좀 힘겹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비로컬이 2020년도에 평균 2달에 한 번꼴로 부산을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쵸. 자주 가죠. 네, 자주 갔다 온 거죠. 지금 8월이니까 지금 4회 정도 갔기 때문에 8월 기준으로 평균 2달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부산에서 뵀던 기업이 덕화명란, RTBP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오늘 만나 뵙고 있는 무명일기 팀의 키친5, 탈물질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거지만 서울이 아닌 제2도시인 부산에 가서 탈물질주의적인 기업을 만났다는 거죠. 부산이 약간 좀 물질적인 도시 아닌가요? 고층 그러니까요. 빌딩과 부동산 상승과. 네. 그래서인지 그 반대급부로 탈물질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물질주의 사회 같으면 기업은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의 덕목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네. 예.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탈물질주의 기업이라 그렇다고 그러죠. 오종민 교수님 강의 그렇게 많이 들으시면 뭐예요? 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건데. 그렇죠. 예. 저희는 덜 버는 라이프 스타일이. 네.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의 덕목인데 덕화명란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남기기. 기업이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번 돈을 또 좋은 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덕화명란은 명란 인문학을 연구한 겁니다. 이거 되게 묘한 게 그런 가치를 얘기할수록 요즘엔 더 많이 팔리는 회사들이 되더라고요. 네. 덕화명란은 그렇게 해서 진짜 명란의 원조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는 걸 역사적 고증을 해냈고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 명란의 맛을 다시 복원을 하는 그렇죠. 작업을 신제품 했고요. 내시고 얼마 전에 서울보안여관에서 전시도 한번 하시고요. 네, 전시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신제품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역할들을 지금 보이지 않게 하고 계시고요. RTBP 얼라이언스는 얼라이언스가 기업의 가치예요. 그 얼라이언스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상호 간의 닉네임을 만들어서 부르는데 수평적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닉네임이 순 한글로 돼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김철우 대표님이 동무라고 부르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처음엔 저는 공산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팔복하셨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브라더 시스터의 조금 사회적 개념으로 순 우리말인 동무라는 표현을 맞아요. 쓰고 계시고요. 그 만들어가는 공간들도 전부 다 순 우리말로. 맞아요. 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비탈을 숨차게 올라갔더니 비탈이란 건물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끝에 있다고 끝이고. 맞아요. 네. 네, 이런 형태로 뭔가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보통은 기업들이 기업의 대표자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업 자체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신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린 게 뭐냐. 덕화명란이 규모가 더 크고 종업원 수가 40명 정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RTBP가 10여 명 정도니까 그 다음. 근데 이제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금 일반적인 자영업에 더 가까운 형태인 키친5 같은 경우도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명일기도 직원 수 한 10분 되시지 않나요? 저희는 8분. 8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듬어 가보면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창업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부산의 소울푸드라서 로컬푸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무김밥으로 쇠락해가고 있는 보수동 책방 골목을 보수해보자. 이 취지에서 시작한 거예요. 소셜 미션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무김밥 잘하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기술 전수 받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소셜 프랜차이즈를 할 생각은 있었으나 영리를 위한 프랜차이즈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진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서울 충무로 오셔서 충무김밥 가게 하셨으면 대박이 났을 겁니다. 못 뺐죠 오늘. 그렇죠. 모시려면 한 10억씩 들고 만나봐야 되는 이게 차 타고 지나가실 제가 옆에서 폴로 인사하면서 예. 회장님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막 다음번에 인터뷰해 주시고 예, 이래야 됐을지도 모르죠. 제가 차 닦아놨습니다. 이렇게. 1부, 2부에서 쭉 연대기식으로 풀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무명일기가 아무것도 정의하려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무명일기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시어지다라고 얘기하는 데 안에도 탈물질주의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제가 잠깐 동안 그 비워진 상황에서 미팅을 사회공헌 팀하고 하나 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창업하는 분들 또는 창업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새로운 표현의 방식으로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을 뭐라고 구분할 거냐는 이슈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분들 이렇게 말했지만 뭐 방금 전에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걸 탈물질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거에 동의해서 창업을 하시든 새로운 삶의 영역을 개척하시든 이런 거구나.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정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오늘 방송 자체가 다 정리가 안 되는 내용이 그냥 들으시면 되는 네. 내용.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든지 뭐 메모를 하시든지 뭐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으로 간직하시든지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행인 건 편집장님이 또 주말을 다 인생을 갈아 넣으셔서 이걸 글씨로 바꾸세요. 진짜 친구 없으신가 보네. 네, 이렇게 저희 김혁주 대표님의 역할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갑자기 신청곡을 하나, 싸이의 연예인을 예. 신청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는 무명일기 팀을 보면서 느낀 게 콘텐츠의 힘이 오랫동안 예.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준 게 아닌가.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크리에이티브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콘텐츠 이야기로 좀 3부는 좀 집중을 해봤으면 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게 다 기쁜 순간만 있었을 건 아닐 거고 두 분이 6년 내내 회사를 만들어가고 콘텐츠를 고민하는 거 얘기 자체가 좀 저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처음 충무김밥부터 로컬 콘텐츠는 맞아요. 노량진에서 하는? 갑자기 또 노량진 앞바다가. 예. 지금 그 집중호우 때문에 노량진 앞에 가면 진짜 바다처럼 보이긴 합니다. 예. 디자인을 전담을 하고 계시는 감성 담당. 네. 김미연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보통 부산 하면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로컬 콘텐츠는 뭘까요? 바다나 아니면 뭐 사투리 이런 걸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로컬이랑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사는 데 있어서의 컨텐츠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과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많이 살아왔고 그거를 좀 유지하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그거를 이뤄나가는 게 목표기도 하고 네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열정이나 뭐 즐거움 이런 거 너무 넘치고 좋은데 체력적으로는 사실 사람이라서 지칠 때가 있어서 버티는데 또 그걸 버티다 보면은 즐거운 순간에 또 같이 함께 사람과 즐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미로 창업하는 시기를 많이 지나야 버리신 거죠. 6년이나 되셨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대표님께서 소통을 굉장히 강조한다, 중요히 여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음식 매장 운영할 때 그전에는 제가 디자인도 하면서 음식 매장에 가끔 서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왜 디자이너인데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랑 계속 소통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서 사람끼리 오는 그 온기나 그런 마음이 전달되면서 그게 너무 커지면서 좋은 거예요. 거기다 디즈니의 그 서비스의 신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거기가 너무 감명이 깊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디자인보다도 더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마인드가 바뀌어서 서빙하고 이제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어서 오세요 하고 집에 마침 뭐 오시는 집에 오시는 손님들처럼 대해주고 또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뭐 완전 절친은 아니지만 한번 오셨으니까 얼굴을 익혔잖아요. 그 안면을 텄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좋았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서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 친구분도 많아지시고 별로 안 좋았다는 피드를 올렸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인스타 친구가 돼서 예, 예. 그분이 아예 팬이 되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약간 안티를 이렇게도 팬으로 바꾸네. 그런 식으로 적을 만들다기보다는 같은 사람끼리 그냥 작게 저희 슬로건처럼 작은 걸로 마음으로 공감을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느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의 소통에서 로컬 콘텐츠를 네. 또 찾고 구상을 하시게 되는 거고. 네. 실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약간 소셜 디자인의 영역에서 로컬 콘텐츠의 의미를 찾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역시 무명일기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명일기는 직유법 형태의 로컬 콘텐츠를 보여주진 않거든요. 맞아요.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뭐 같은 뭐 직유 다음에 은유잖아요. A는 B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고차원적인 내용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물화가 아닌 추상화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무명일기 찾아가서 처음 두 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약간 되게 오래된 오랫동안 공력을 쌓으신 수도승 아니면 고승 이런 분들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사는 살이고 물은 물인데 알아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샘플도 주시고 제품도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들을 했는지가 제품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간에 가서 식음료를 경험해보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짧은 문장 안에 이것들을 다 압축해서 넣으시니까 함축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어렵구나. 굉장히 많은 컨텐츠로 좀 풀어지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소비자로서 어떤 공간을 갔을 때 서비스 받고 싶고 제공받고 싶은 그런 물건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서울에서도 되게 유명한 공간들도 많잖아요. 예. 공간이 아무리 멋있어도 직원들이 불친절하면은 그 공간까지 그냥 죽어버리는데 보잘것 없는 데 가도 직원들이 친절하고 한 번만 웃어줘도 정말 마음에 남아요. 그쵸. 그거를 저희는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맞아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뭐 이걸로 소통하는 예,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다면 그 제품도 똑같이 안 좋을 건데 제품은 뭐 쓸만은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이걸 씀으로 해서 이런 어떤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준다면은 계속적으로 남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저희만의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아닐까. 그 공간에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공간에서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변해서 욕쟁이 주인이 있는 가게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신기하다고 갔는데 지금 고소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개발하신 제품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식음료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충무김밥부터 거슬러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푸드트럭을 하면서 또 했던 한식 베이스의 음식들을 아직도 케이터링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번에 방송에 나온 것도 그런 내용이죠. 네, 영도소반이라고 하는 제품도 그런 형식으로 개발된 제품이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카페에 맞춘 음식들이 지금 저희 공간에서 서비스하는 음식들. 생활에 쓸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매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파제를 형상화한 오브제 제품들이 몇 개가 있고요. 방향제 같은 거죠. 방향제로도 쓸 수도 있고 비누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일기장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노트인데 무명일기라고 그 노트 이름이 무명일기이기도 하거든요. 뭐든지 기록하고 써내려 가세요. 뭐 편하신 대로 써내려 가세요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오늘 뭐 제가 가져다 드린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티셔츠. 그게 그냥 티셔츠는 아니고요. 2020년에 저희가 그 패브릭이라는 저희가 원래 이름인 코튼도 있지만 그 코튼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은 제품들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티셔츠가 사실은 그 세일러들, 바다 항해사들이 입는 형식의 핏을 조금 담아봤어요.
그래서 아마 가을까지 몇 개 연관된 제품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로컬 콘텐츠를 형상화한 제품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네. 바닷가, 영도 바닷가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방파제를 형상화한 오브제. 네. 그 다음에 세일러, 선원들이 입는 핏의 티셔츠, 뭐 이렇게 슬슬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샘플을 갖고 오셨는데 티셔츠라고 말하기엔 너무 고급스러운 제품이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여기는 이래서 참 어려운데 잘 띄워놔도요. 다시 원점으로 가요. 무로 돌아간다. 포장이 조금 그래 보이긴 저희는 한데 뭐 티셔츠는 아니고요. 그냥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거를 입어보시라고. 처음 녹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큰 얘기를 작게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현자의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저희가 다른 방송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크리에이티브가 일상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문화 공간에 놀라운 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니, 형이 여기서 왜 나와 할 만한 분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뭐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전라북도 순창에 박랑사롱 신촌브루스 출연하는 거 보고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신촌브루스 아저씨들이 왜 거기서 나와? 근데 거긴 그냥 순창 바이브예요.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순창엔 고추장만 있는 게 아니었어. 뭐 이런 생각. 그걸 했던 거죠. 무명일기 오프라인 매장 실제로 공간에 가보면 제품 퀄리티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뭐 저희는 뭐 약간 군소 방송이니까 브랜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지라든지 뭐 자주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좋은 퀄리티의 좋은 디자인과 좋은 철학을 담고 있는 제품들인데 이걸 가서 이제 여쭤보면은 그냥 만들었어요. 뭐 그냥 삼각형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라는 거죠. 약간 느낌이 오늘 대표님의 의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 대표님이 오기로 궁금하면 와서 보든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대표님이 뭔가를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하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싫대요. 그렇죠. 좋은 브랜드는 고객이 설명해야죠. 좀 후회스러운 게요. 아까 2부 때 김혁주 대표님을 보낼 게 아니라 오 대표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김 실장님이 엄청나게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자랑할 거 되게 많은데 막 이런 분위기랄까요. 아니면 약간 일종의 연대기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브랜드는 고객이 이해하면서 한 단계씩 알아가야지 한 번에 다 보면 재미없다. 약간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신촌브루스가 왜 나와 하는 것처럼 저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분명히 이분 채널에 다른 분들이 출연을 해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니버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어벤져스도 그렇고 어벤져스에 갑자기 뭐 막 누가 나오면 되게 반갑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걸 사실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저희 제품은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무지 상태예요. 어떠한 꾸밈도 없고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것들로 표현을 하는데 내년쯤 이 브랜드가 여기 왜 나와?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재미들을 내년부터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내년만 있으신 게 아닐 거잖아요. 매해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뜻밖의 장소에서 무명일기를 만날 수 있는 걸 기대하려면 비타민 먹어야 되겠네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키친파이브와 무명일기에 대한 긴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들 합치면은 키친파이브가 어떤 기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형상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언어에 갇혀서 키친에만 갇히는 거죠. 부엌과 관련된 것 외의 것들을 취급하는 걸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주방 신기 5종을 다루는 회사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는 회사 명일 뿐인 거고 우리는 계속 디자인을 했고 우리는 계속 컨텐츠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것들을 모아서 컨텐츠 컨시어지를 하고 있어. 이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형태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려운 게 평가를 받는 데 가면 굉장히 인색하게 당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지원서를 넣으면 일단은 브랜드명이나 업체명 때문에 까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런 것 때문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기성화된 비즈니스 스타일에서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러니까는 겸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구태의연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아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창업해서 2014년부터 창업해서 지금까지 오신 역사가 까임의 역사가 같이 이렇게 공존해 오지 않았을까. 네. 올 초도 까였고요. 아이고. 계속 근데 그거는 뭐 재밌습니다 이제는. 안 까면 이상할 정도로. 아까 어벤져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양자 역학의 세계에 계신 무명일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까지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분류라든가 정의가 나오고 있는 지금 2020년 시점에서는 네. 저희도 로컬 크리에이터예요라고 얘기했을 때 뭐 충무김밥이 무슨 로컬 크리에이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약간 지금 이해가 확 왔어요. 네네. 뭐냐면 미래가 되게 압축된 형태로 회사의 꿈을 갖고 계신데 첫 단계로 충무김밥 할 때 만약에 심사위원이 잘못 이해했다면 지금의 공간과 제품들을 품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김밥 하는데 뭐 콘텐츠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저 일부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충무김밥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를 무슨 뭐 맛을 전수를 받았다는 그 남겨가겠다라는 것도 이해를 못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산에서 무슨 충무김밥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라든가 그 충무김밥이 등장하는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설처럼 얘기하는 게 이순신 장군이 배 타고 싸울 때 전투식량으로 쓰던 게 충무김밥이라서 그래서 충무김밥이야 이런. 진짜요? 네. 오 진짜요? 네. 저 잠깐 중간에 비었다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노량진 가서 확인할 거예요. 난중일기에 나와요. 네. 난중일기. 난중일기에 오. 17페이지죠, 편장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중일기에 진짜요? 등장하는 음식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진짜요? 멍균도 먹었대요? 너무 또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뭐, 네. 네. 여튼 그래서 충무김밥이 로컬 푸드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그 2014년도에 그걸 주장했을 때부터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그쵸. 특히 이게 서울 사람들이라 가지고 조금 약한 게 지방마다 프라이드가 있어요. 충무김밥 그럼 통영은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아. 예. 부산 사람도 이순신 장군 부산도 왔다 가셨는데 막 이럴 거고. 여튼 뭐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이순신 장군을 기린다라고 하는 지역이 전국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광화문 가서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통영은 통영대로 이순신 장군 거기서 한산대첩 뺐다고 이순신 장군 우리 거야 그러고 충남 서산도 여기가 이순신 장군 본가야 막 이러고 네, 여튼 전라 좌수영 있는데 또 거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심지어 개념 없는 청소년들은 노량진에서 여기가 이순신 장군님께서 싸우던 곳이야.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무김밥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네네. 작은 밥알 하나하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처음에 충무김밥으로 뭔가 소셜 미션을 이루겠다고 창업할 때부터 이미 오 대표님의 로컬 컨텐츠에 대한 해석이 5년 후, 6년 후에 가능한 해석을 그때 2014년에 해갖고 출발을 했던 거예요.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네요. 미래를 네. 보고. 와.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가 오늘 나눴던 얘기가 되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출발할 때 2020년도 눈높이에 맞춰 2014년에 창업을 해서 6년의 진화 과정을 거쳤으니까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려면 몇 년 후가 돼야 된다는. 요즘에 읽은 문장 중에 인상 깊은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미래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 상황, 라이프 스타일 또는 사람들의 의식 고양에 따라서 이미 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탈물질주의 사회가 이미 시작이 된 상태인데 뭐가 탈물질인지 어떻게 탈물질적인 비즈니스라는 건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물질을 이미- 버리는 건 이미 아니니까요.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어떤 가치관, 어떤 가치 중심. 그게 이제 산업사회 스타일로 갔을 때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들을 해온 거죠. 그렇죠. 무명일기가 갑자기 노트를 1000권씩 찍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대화하기 쉬운 소재인 충무김밥 갖고 제가 좀 5분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막 풀긴 했는데요. 그만큼 좀 콘텐츠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다라는 것 같습니다. 충무김밥으로 시작하셔서 그런지 공간도 약간 그런 감싸는 형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다음에 조화롭게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어울릴 수 있는 배치에 좀 신경을 쓰신 느낌도 많이 났거든요. 이런 거 꼭 부산 가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다 채우지?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멘붕도 오고 막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꿈도 계속 그런 꿈 꾸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조금씩 비우지를 예, 예. 고민하고 있어요.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영화에 보면 꼭 그 비행기 경납고처럼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안으로 쑥 네네. 들어가서 뭔가 기계를 고칠 것처럼 생긴 무명일기 공간이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여러분의 상상을 자극하자면 그 미국의 그 무슨 59번 뭐 아, 뭐 사막에 있는 비밀구역. 네, 59번 비밀구역인가 해서 외계인 고문하고 막뭐 이상한 네. UFO 해체하는 곳 같은 맞아, 멀더가 사는데 네, 막, 그런 예. 느낌을 좀 주는 곳이라서 예, 맞아요. 두 분 어디 계신지 찾기 되게 어려운데 숨어 있는 공간에서 나타나시고 막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곳이 바로 무명일기의 세계, 무명의 세계. 양자 역학인데.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무명일기 제일 안쪽 자리에서 거꾸로 출입구를 바라보면 바다가 보여요. 문 딱 한 장 정도만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아두신 것 같은데 바다가 이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되게 신기하게 찾아내셨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콘텐츠의 해석이랄까? 뭐 로컬 콘텐츠 해석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를 뭐 다들 예견하고 예상하고 하시는 분은 없다고 보고요. 묵묵하게 저희 스타일대로 해 오던 것들이 예, 예.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탈물질주의 그리고 뭐 미니멀리즘 예, 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지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도 뭐 실제로 돈을 벌어야 돼요. 저희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비용을 또 충당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공간을 또 대관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제품을 또 팔기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꼭 완전 뭐 철학적인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스타일을 그냥 고수하면서 계속 가보자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무명일기 공간을 채우다가 이제는 좀 비워내는 것, 또 남기는 거에 대한 고민. 이게 무명일기의 콘텐츠 방법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다 채워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아직도 조금 인테리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거의 이렇게 채운 것 같아서 예. 조금씩 비우면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들여왔을 때 좀 그게 좀 채워지길 바래서 조금씩 비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공간 처음에는 뭐 외딴 곳이다 보니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안 오시고 공간이 되게 횡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식물로도 채워보고 뭔가를 채우기 위한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아름아름 오시고 공간이 사람들의 온기로 막 채워지다 보니까 굳이 뭘 채울 필요가 없겠다. 네. 인테리어도 그런 게 이제는 이제 비워볼까? 약간 예, 예. 이런 벽면 게 부분도 다른데 이제 비어 있으면은 예, 뭐 예. 액자나 이런 걸 예술품으로 채우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그냥 손님분들이나 사람들이 오셔서 거기에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그걸로 인해서 그 온기로 채워져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무명일기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 있는 분들 특징이 저도 이제 그런 의도로 갔지만 밍글링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안방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오래 혼자 앉아 있다가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는 자기 거실처럼 쓰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기 뭐 이렇게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맞아요. 봤어요. 예. 봤어요. 예. 2층에 해먹이 있는데요. 거기서 거기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희가 나가라고 말은 못하죠. 예. 네. 근데 뭐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예, 브랜드를. 네. 작가분들, 사진 작가분들 이런 분들도 오셔서 계속 사진 찍고 피곤해서 왔다가 음료 마시고 한 잠 주무시고 예, 예. 잘 쉬다 갑니다. 이렇게. 예. 맞아요. 지난번에 저 방문했을 때도 두 분을 뵈려고 갔던 게 아니라 영도를 다 돌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 할 지점에 딱 그 무명일기가 있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명일기가 얘기하는 콘텐츠가 어떤 건지 또 접근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콘텐츠를 규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규정되네요. 오시는 분들도 콘텐츠인 거죠. 네, 아, 산은 산이고 네. 물은 물이고. 네네. 예. 그분들이 와갖고 뒹굴든 자든 먹든 놀든 이거 자체가 무명일기의 콘텐츠가 되는 게 콘텐츠를 만들었으니 이 콘텐츠 즐기세요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와서 콘텐츠가 되는. 그 슬로건에 있듯이 저희로서는 공장이 주는 그 이미지나 색이 있잖아요. 차가운 느낌, 예, 쎄나 예. 이런 부분이 큰데 그래서
무명일기 만들 때도 저는 추위도 많이 타는데 너무 추웠어요. 외롭고 사람이 안 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면서 그 온기로 채워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간 연출을 꼭 어떤 물건, 뭐 상품, 제품 쪽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약간 미스트 같은 걸 쭉 뿌리시잖아요. 뿌린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한데 옛날 방송 연출 보면 음악 무대 때 드라이 아이스로 쫙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무명일기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좀 오래되신 거죠. 원래는 그 인근의 배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 냄새가 역해서 심했어요. 예. 그거를 가리고자 약간 뭐 이런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방향제 역할로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창이 하나가 있는데 맑은 날에 빛이 거기 들어와요. 빛이 내려오는데 맞아요. 포그 머신으로 연출을 하면은 누가 찍어도 이거는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풍경이 보여요. 맞아요. 신을 만날 듯이 빛 한 줄기가 쫙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연출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한 거고 원래는 저희가 매 정각마다 이렇게 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못 해드리고 있는데 어저께도 피드를 보니까 기다렸다가 안 나와서 그냥 갔다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하죠. 그러면 랜덤 이벤트가 됐네요. 그걸 뿌리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향이 좀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뿌리긴 합니다. 공간을 꼭 어떤 물건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빛이랑 또는 분위기 뭐 그런 걸로도 채우신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컨시어지라는 단어를 오늘 강조를 막 하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컨시어지가 컨텐츠인 거죠. 무명일기 컨텐츠가. 무명일기가 걸어온 길들을 보면서 무명일기가 만들어놓은 제품이 컨텐츠다. 또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외식업 비즈니스가 컨텐츠다. 외식업 비즈니스에서 추구했던 로컬 푸드가 컨텐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정형화된 평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 자체, 어우러지게 하는 컨시어지가 무명일기의 컨텐츠 이렇게 되는 거죠. 캐리어 끌고 갈 만해요. 넓고 좋아서. 네. 어찌 보면은 충무김밥도 그런 어우러짐을 보여주는 컨시어지 컨텐츠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미래적인 발언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근데 충무김밥은 그냥 맨밥을 김으로 말고 그 다음에 뭐 김치라든가 뭐 석박지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는 건데 곁들여지는 것들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명일기식 김밥이 충무김밥이다. 곁들여지는 것들의 조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색도 있고 음식에는. 다른 얘기인데요. 그 마켓움이 이제 항상 계절마다 이렇게 손님 대표님께서 하시는데 매번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충무김밥 좀. 충무김밥 좀. 그래서 19년 봄에는 저희가 정말로 충무로를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형식으로 마켓움에서 뭐 네, 아디오스 충무로 헬로 무명일기 헬로 무명일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품을 새로운 들고 분들로 나가서 가신다. 네, 충무김밥을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또 여기 충무로 아니에요 하고 오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기억이 있으시구나.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충무김밥을 판매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요청이 들어오면 또 하긴 합니다. 오마카세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밥차 주문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저희 또 같이 충무로 때부터 같이 계속 해왔던 이모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키친 F&B 서비스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그런 걸 또 계속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오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보수동에 대한 기억이 이제 서울에 있는 촌놈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우리 음악 하시는 보수동 쿨러밖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충무로라는 생각이 하나 또 나네요. 청취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량진 잊어버리시고요. 충무로 잊어버리시고요. 그 충무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저희 공간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행사가 마케돔 가라지 세일이었고요. 제일 처음으로 했던 공연이 그때 보수동 쿨러 분들이랑 몇 분이 팀이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또 브랜드 음악 공연도 하셨고. 맞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란다니까. 여기서 왜 나와? 저희 때문은 아니겠지만 또 잘 되셔가지고 또 서울에 또 이런 뭐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쵸. 네. 저희도 조금의 기운은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시간 이야기 나눴는데요. 부산에서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한 번에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로컬에서 로컬 푸드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한테는 충무김밥집 했던 이야기. 네. 푸드트럭을 도입해서 단장해서 갔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소리로만 전해드려야 되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그걸 다 디자인을 해서 포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팬시화 될 수 있는 먹거리를 판 게 아니라 예쁜 포장이 되어 있는 먹거리로서 좀 다른 감성을 전달을 하기도 했거든요. 2014년이 아니라 2020년에 지금 등장을 했더라면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되게 각광받았을 그런 제품들이 이미 실험을 하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의 목적은 그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못 나눴지만 나중에 로컬 푸드와 관련된 콘텐츠 저희가 또 준비를 하게 될 때 한번 오 대표님은 청해서 저희가 부산으로 찾아뵙거나 해서 방송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로컬의 디자이너들 이야기 담아보고 싶은데 그때 되면 또 김미연 실장님 그때 또 한번 네. 지금까지는 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 무명일기를 표현하는 게 주로 디자인 작업물이잖아요. 이게 영상이 없으면 전달이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하더라도요. 저희가 여기서 뭐 인쇄물을 이렇게 들어서 카메라 앞에서 얼쩡거리게 한다든가 그래야 돼서 좀 그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부산으로 먼 길 가셔야 되는데 더 붙잡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비로컬 공간에 와서 또 한번 놀래고 갑니다. 작아서요? 아니요. 네, 엄청난 애정을 쏟은 이 공간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젠틀리피케이션에 관한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 3일 오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친파이브 무명일기의 오재민 대표님, 김미연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